우리 일상 속 숨겨진 이야기. 장애인, 비장애인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 나만 몰랐던 이야기.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미랄복지재단 스토리텔링 공모전 11회 일상부문 장려상 수상작 박세원님의 미운 우리 삼촌입니다. 우리 엄마의 막내 남동생, 나에겐 막내 삼촌이라 불리는 가족이 있다. 이모와 엄마가 포대기에 업고 다니며 키우고 할머니가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다는 삼촌은 어느새 미운 오리처럼 가족 사이에서 골칫덩이 취급을 받고 있었다. 어릴 적 내 기억 속 삼촌은 특별히 다정하거나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를 도와 벼농사를 짓고 우리가 시골집에 놀러가면 미꾸라지며 붕어를 양동이에 가득 잡아와 진한 추어탕을 끓여주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거묵했지만 자기 몫은 조용히 해내는 그런 삼촌이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고 삼촌과 함께 살던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이모 집에서 모시게 되자 홀로 남겨진 삼촌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다. 매일 술에 취해 전화를 걸고 일정한 수입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다 보니 가족들은 삼촌의 전화를 피하기에 바빴고 엄마는 말없이 생활비를 보내며 삼촌을 도왔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저녁 시간, 엄마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잠시 망설이던 엄마는 전화를 받았고 전화기 너머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나 다리가 너무 아파서 119 불렀어. 병원 갈 건데 전화 오면 돈 좀 보내줘. 엄마는 술 먹고 또 넘어졌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저녁을 준비했지만 며칠 뒤 전해진 소식은 예상 밖이었다. 삼촌의 오른쪽 발이 괴사되어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동상에 걸렸던 발이 시간이 지나 손상되었던 것이다. 엄마는 곧장 강원도의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렇게 삼촌은 하루아침에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장애인 배구 모임에도 참여하는 등 삼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하지만 조금씩 예전의 삶을 되찾아가던 그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다. 이번엔 왼쪽 발이었다. 병원에서는 버거시 병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왼쪽 다리마저 절단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절망에 빠졌다. 다리 하나만으로도 살아가기 힘든데 두 다리 없이 어떻게 살아? 희망과 의지를 다시 쌓아가던 삼촌은 그 순간 모든 걸 잃을 것 같았다. 하지만 수술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삼촌은 두 다리를 모두 잃었다. 누구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법한 상황. 그러나 삼촌은 우리 앞에서 좌절이나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다리를 잃기 전과 다름없이 우리를 대했고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가려 했다. 그 시기에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건 정말 작은 것들이었다. 무릎 아래가 절단된 채 집안을 기어다니는 삼촌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 두꺼운 메디폼을 보내고 의족을 착용한 삼촌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통 넓은 바지를 골라 보내고 주방에 서지 않아도 되게끔 데워 먹을 수 있는 국과 반찬을 보내고 또 외로움에 잠기지 않도록 자주 전화를 걸었다. 우리 가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삼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서의 마음이었다. 어느 날 집에 놀러온 삼촌이 손을 떨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이마와 콧잔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왜 그래요, 삼촌? 다리가 아파서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며 진통제를 찾고 있었다. 절단 수술을 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삼촌은 여전히 환지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다리가 쑤시고 저리며 밤낮 없이 통증이 몰려왔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면 삼촌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힘겨운 삶인데 너무나도 잘 알면서 나는 종종 삼촌에게 양가 감정을 느낀다. 또 그 넘치고 얽히는 감정들 속에서 삼촌은 누구보다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펜션으로 놀러 갔던 어느 날, 마당에는 꽃과 계단, 예쁜 화단이 어우러져 있었고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불쾌한 냄새가 풍겼고 나는 무심코 외쳤다. 삼촌, 애들 있는데 담배 좀 저쪽 가서 피워요. 삼촌은 미안 하며 조용히 대답하고 계단을 내려가지 못해 옆 화단으로 몸을 옮겼다. 그러고서는 두 팔로 땅을 짚으며 두 다리를 질질 끌고 풀숲 사이로 기어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저 5m 남짓 떨어지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움직이는 삼촌의 모습이 미안함과 함께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또 한 번은 어릴 적 삼촌과 미꾸라지를 잡았던 강에 다시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다. 이제는 장성한 조카들이 반도를 들고 강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삼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다. 나는 못마땅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찰나 그가 중얼이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 몰아야지. 두 손을 들고 반도를 쥔 듯한 모양을 만들며 과거의 자신처럼 움직였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누구보다 강을 잘 알고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는 그 시간들. 이젠 그저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삼촌은 아마 조카들 앞에서 다시 뛰어다니고 싶은 마음을 술 한 잔에 꾹꾹 눌러 삼키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모습에서 나는 또다시 삼촌을 향한 연민을 느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양가 감정과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이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삼촌 곁에 머무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다. 예전에 나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 장애란 누군가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묵묵히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누군가의 소중한 일상이라는 것을. 삼촌은 두 다리를 잃었지만 삶을 놓지 않았다.
고통을 참으며 하루하루를 버틴 것이 아니라 의족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다시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냈다. 처음엔 삼촌이 미운 오리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많이 다치고 상처받은 오리였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저 우리 곁에서 조용히 자기만의 날갯짓으로 삶을 헤엄쳐 나가는 평범하고도 소중한 오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삼촌은 더 이상 특별하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용감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고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져야 할 이유이자 우리가 더 많이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삼촌처럼 자기 날개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날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과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모든 장애인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당신은 멋지고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